네, 강원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선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임기에 반환점을 둔 신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면서 학력 중심의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강원 도약을 꿈꾸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렀습니다. 벌써 네. 취임하신 지 2주년이 지나셨는데요. 네. 돌아보시는 소회가 좀 어떠실까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출범한 지도 벌써 2년 돼서 이제 반환점에 돌아섰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겠는데요. 그동안 정체되고 편향되었던 그런 강원교육의 체질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특히 처음에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던 그런 정책들도 이제는 현장에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학교와 교실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밤낮 없이 고생하신 덕분이고요. 또 모든 교육가족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학력 향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셔서 그만큼의 성과가 좀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2년의 성과가 교육 학력이 좀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력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개개인적으로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참여율도 2022년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학생들이 한 90%가 참여했고요. 학교 수로 보면. 대상학교에서요. 네, 올해는 93%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거든요. 그 지원도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시험 본 성적의 결과는 아무도 공개 안 합니다. 학생, 담임 선생님, 학부모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줄 세우기가 아니고요. 교육청은 자체 개발한 교재를 보급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소인수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학생 개개인별로 지도를 해서 12월 달에 다시 한번 부족한 아이들이 얼만큼 또 복구했는지 평가하는 그런 진단고사도 실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구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결과를 보면은 국어를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고 제일 어려운 건 수학이거든요. 네. 근데 그 지도해 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부족 학생의 50%가 구제가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한 24%는 구제가 됐다.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들이 그런 환경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변화들이 더 있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를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방학, 주말 관계없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면 그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석식까지 제공을 합니다. 식사가 없는 학교도 토요일, 일요일 학교로 공부하러 오면 중식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고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그런 스터디 카페를 지금 준비해주고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학교가 학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강원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네. 경우도 22년까지는 학생의 그 모집률이 한 70%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84%, 올해 85%가 됐거든요. 제 임기 내에 90%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직업계 고등학교의 체질을 많이 바꿨습니다. 강릉중앙고등학교는 작년에 개편한 반도체과에 이어서 올해는 로봇과 바이오과 해양건설과를 더해서 전면 재구조화를 실시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홍천농업고등학교는 스마트 동물 생명과를 신설해서 휴대폰으로 먹이도 주고 온도 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양계장 같은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농업계의 학교인 영서고등학교도 스마트팜 학과로 전면 개편했고, 원주 미래고등학교에는 항공지형정보과를 신설해서 드론으로 측량해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기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교육부 디지털 마이스터고로 신청하기 위해서 화천군과 여러 기업체 등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원도 내에는 다시도 학생들이 약 500여 명이 강원도로 주소 이전해서 다니고 있어요. 직업계 고등학교에. 근데 네. 제가 임기 내에는 1000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지방 소멸을 이 교육을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직업계 고등학교 온 학생들이 졸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자격증을 따고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강원도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부만 중요시한다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네. 꿈이라든가 아니면 각자의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적합한 미래 인재를 좀 키우기 위함이 더 크신 계획이신 거죠. 예, 제가 작년에도 전국 기능경진대회나 국제 기능경진대회 나갈 학생들을 방학 때 연습하는 학생들 찾아다니며 격려하자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전국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많이 거뒀습니다. 또 다른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가 네. 뭐 일부에서는 강원이 최대 수혜지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 지역의 인재 전형을 통해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의대를 보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만큼 더 학력을 맞추게 노력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이슈가 강원이 뻐꾸기 둥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저 학력을 또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네, 네. 있기만 해서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좀 고민하고 네.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 2025학년도에 그동안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61명에서 147명으로 늘었거든요. 특히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55명입니다. 91명 중에 60%거든요. 사실은 그 의대의 그 지역 인재에 대한 티오를 늘렸지만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최저 학력, 네. 최저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선 18개 시군 거점형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강원도에서 찾아가는 의대 진학 설명을 했습니다. 15개 기숙형 거점 고등학교와 3개 그 중심 고등학교에서는 주말에 전략 과목 주말 동행 특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 저희가 도내 6개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입시 전략 및 진학 설명회를 했었고요.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단기간이지만 여름방학 수능 등급 레벨업 캠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10주간 쌍방향 온라인 수능 특강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 저희가 이미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90명을 선발했어요. 의학 계열을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을 90명을 선발했는데 영서권에서 60명, 영동권에 30명, 그래서 90명을 여름방학 중에는 그 영서권은 가정리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 또 영동권은 양양에 있는 국제교육원에서 단기 캠프를 할 것이고 그 90명을 지금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수능 최저 등급 맞춰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의대에 면접시험 과정이 있거든요. 네. MMI라고. 그것까지 저희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이것만 바꾸도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겠고요. 그렇게 해서 강원도 아이들이 강원대 도내에 있는 의대에 많이 합격을 해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졸업을 하고 강원도의 의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농촌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조금 학력 인구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 네. 시골이나 강원도 쪽으로 학생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네. 비법이 좀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취임해가지고 22년도에는 서울 그 수도권에서 33명이 왔었거든요. 농어촌 유학을. 작년에는 134명이 왔습니다. 그 8개 지역에 15개 학교인데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2개. 거기에 이제 134명이 농어촌 유학을 작년에 왔었어요. 왔는데 그 중에서 119명이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학기에 11개 지역에 26개 학교에서 지금 농어촌 유학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시 아이들과 농촌 아이들과의 함께 하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교육도 되고 작은 학교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지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농어촌 유학을 온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또 정주비를 지원해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를 가까우니까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정말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부모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입소문 나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월의 신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승마하고 네. 승마 그다음에 1:1 외국인하고 1:1 화상 영어회화 그리고 양양의 현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핑 서핑하고 거기도 화상 영어회화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부모들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뭐 엄청 많은 숫자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주 여건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걸 하고 계시면서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를 다 순회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다니셨어요? 예, 작년에는 고등학교가 116개인데 100학교 정도 다녔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려면은 야간에 만나야 됩니다. 야간 자기주도 학습할 때. 네. 예, 그러다 보면 뭐 멀리 갔다 올 때는 뭐 자정을 넘겨서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런데도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저는 에너지가 나왔고요. 올해는 제가 초등학교가 분교 빼고 347개교인데 다 다니려고 목표는 세웠습니다만 어제까지 104개의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하면서 주로 만나는 게 선생님과 학생들입니다. 네. 학생들한테는 저를 만나면 묻는 게 뭐냐면 꿈이 뭐냐 묻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저 뭐 될래요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준다면 공부하라 하지 말아라 말 안 해도 공부하거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꿈을 갖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독자분들 그리고 네. 강원의 많은 교육가족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인사 함께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슬로건이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난다입니다. 이 말처럼 교육이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도민의 삶에 더 가까이 가는 강원 교육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찾고 또 그걸 실현시키며 피워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러스의 이번 시간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